맨시티가 오늘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늘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 자체가 매우 좋았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맨시티가 크로스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홀란드가 박스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홀란드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특히나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 포든이 출전하는 날에는 이 두 선수가 그릴리시는 오른발을 쓰니까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고 포든은 왼발을 쓰니까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홀란드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릴리시나 포든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리게 되면 바깥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홀란드가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크로스의 동선과 홀란드의 움직임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좌우 풀백은 워커는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3백을 만들 때가 많고, 그리고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칸셀로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그릴리시처럼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풀백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맨시티가 베르나르도 실바와 데브라이너를 활용해서 그릴리시와 포든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으로 홀란드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경기 장면을 보시면 포든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뒤에 있던 데브라이너가 포든의 뒤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든과 데브라이너를 맡고 있는 말라시아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움직이는 포든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측면으로 움직이는 데브라이너를 따라갈지가 매우 애매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든이 뛰어들어가는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가면서 중앙에 있는 홀란드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었는데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순간적으로 그릴리시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데 이때 그릴리시를 마크하고 있는 달로가 그릴리시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달로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릴리시가 뛰어들어가는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그릴리시의 패스를 받아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시티의 첫 번째 득점 장면도 바로 이러한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그릴리시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칸셀루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로 입장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막아야 될지 아니면 칸셀루를 막아야 될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칸셀루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달로가 칸셀루를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칸셀루가 측면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고 칸셀루의 패스를 받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려주고 여기서 포든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맨시티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장면들이 비슷한 패턴들이 많았어요. 근데 맨유가 이러한 패턴에 대비를 못했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무기력하게 실점을 허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죠. 특히나 오늘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쪽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 맥토미니와 안토니의 수비적인 움직임이 매우 아쉬웠는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뛰어 들어간다면 맥토미니가 붙어주거나 아니면 안토니가 내려와서 측면에서 수비 숫자를 늘려줘야 하는데 아까 봤던 이 장면을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릴리시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달로가 혼자서 마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뒤에 있었던 맥토미니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빠르게 따라가 준다거나 아니면 안토니가 수비로 빠르게 내려와서 그릴리시를 견제해 줬다면 달로가 혼자서 2대1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토니와 맥토미니의 수비 가담이 매우 아쉬웠던 장면이었고요. 첫 번째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릴리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빠져나갈 때 칸셀루도 공격에 가담해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풀백인 칸셀루가 올라왔을 때는 측면 공격수인 안토니가 내려와서 칸셀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견제해주는 것이 필요했었죠. 여기서 안토니가 칸셀루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달로가 순간적으로 칸셀루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동시에 마크해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측면 공간을 너무나 쉽게 내주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 반대편에 있는 데브라이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꽤나 의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맨유의 포백 라인을 살펴보면 오른쪽 중앙 수비수는 바란이지만 왼쪽 중앙 수비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였거든요. 그리고 그 왼쪽 풀백에는 말라시아가 출전했죠. 그런데 여기서 홀란드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바란과 달로가 있는 맨유의 오른쪽 측면에서 제공권 싸움을 하는 것보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말라시아가 있는 맨유의 왼쪽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제공권 싸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맨시티가 조금은 더 의도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 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나왔었죠. 아까도 봤던 장면이지만 베르나르도 실바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그릴리시가 뛰어들어가는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인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크로스를 올릴 때 홀란드가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홀란드가 상대해야 되는 수비수는 바란이 아니라 반대편 측면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말라시아죠. 피지컬적으로 이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공권 싸움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홀란드가 말라시아와 제공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홀란드가 말라시아보다 제공권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홀란드가 위협적인 헤더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맨유가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가 바란과 맥토미니 단 2명의 선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제공권 싸움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두 번째 득점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바란이 부상으로 잠깐 빠져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 상황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란이 잠깐 부상으로 빠져나가 있으니까 박스 안에서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느냐, 홀란드를 에릭센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홀란드와 에릭센이 제공권 싸움을 하게 되면 홀란드가 제공권 싸움에 이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에릭센에게도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홀란드와 에릭센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에릭센이 당연히 몸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의 움직임을 전혀 견제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홀란드가 앞으로 뛰어나갈 때 에릭센이 완벽하게 좋은 위치를 홀란드에게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홀란드가 너무나 쉽게 뛰어올라서 코너킥을 득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맨유의 부족한 제공권도 오늘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맨유에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점 중 하나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테날 감독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오늘 경기에서 카세미루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에릭센과 맥토미니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 조합은 사실 에릭센이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맨유가 실점이 늘어나니까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맥토미니와 에릭센도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높게 가담을 하게 되면 이때 수비 라인 앞에서는 데브라이너가 움직여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세 번째 골을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맨유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맥토미니가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맥토미니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원에는 에릭센 한 선수가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에 그릴리시와 데브라이너 두 명의 선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맨시티가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그릴리시가 아주 넓은 공간에서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이러한 장면이거든요. 에릭센이 수비라인 앞에 혼자 위치하고 있고 이때 이 넓은 중원 공간에서 그릴리시와 데브라이너 두 명의 선수가 뛰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릴리시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에릭센이 그릴리시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에릭센이 달려오니까 여기서 그릴리시가 반대편에 있는 데브라이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을 때 아무도 마크하는 선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너무나 편안하게
뛰어 들어가는 홀란드를 향해서 예술적인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었고, 여기서 홀란드가 뛰어 들어가면서 데브라이너의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네 번째 득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릭센과 맥토미니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아주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맨유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이 순간적으로 맥토미니와 에릭센 뒤로 흘러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릭센과 맥토미니 뒤에 있던 데브라이너가 흘러나오는 볼을 잡거든요. 에릭센과 맥토미니가 뛰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특히 에릭센이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데브라이너를 따라가는데 데브라이너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이미 맥토미니와 에릭센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서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볼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에릭센이 데브라이너를 못 따라오니까 데브라이너 입장에서는 볼을 편안하게 끌고 올라가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여기서 홀란드가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포든에게 정말 예술적인 크로스를 보내줬고요. 여기서 포든이 홀란드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 또한 홀란드의 예술적인 크로스가 나오는 장면이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도 맥토미니와 에릭센, 이 두 선수가 제대로 수비라인 앞을 커버하지 못하면서 나왔던 실점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물론 맨유가 막판에 따라가면서 6대3으로 경기를 끝마치긴 했지만, 그리고 안토니의 활약이 공격적으로 꽤나 좋았던 경기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맨유가 오늘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특히나 테나흐 감독이 카세미르를 출전시키지 않고 에릭센과 맥토미니,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 조합을 고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실점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맨유에게는 정말로 좋지 않은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홀란드는 오늘 경기의 해트트릭으로 벌써 프리미어리그 8경기 만에 세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14골,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시즌 홀란드를 영입한 것이 맨시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가를 오늘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